월요일 절대 전략 들어가겠습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 김정수 전문가 만나보시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장이 코스피 기준으로 2470선에서 균형을 잡아나가면서 그 선에서 일단 지금 계속해서 좀 밀려내려서는 여러 가지 이슈들 다시 한번 재탕되고 있습니다. 뭐 긴축, 물가, 또 환율, 무역 적자 등등인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볼지 한마디로 정리해 볼까요? 주인공 3인방의 수익 역할과 순서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네, 수익 역할이라는 개념이 어떤 걸까요? 이 부분은 지난주 금요일 절대 전략에서 말씀드린 부분 이어서 설명드리면 이해하시기 좀 수월하실 것 같은데요. 지난주 금요일 꼭지에서 따라가면 안 되는 기업과 가격과 구분할 때, 그래서 등락 구간의 현금 관리와 비중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할 때,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배터리 따라가지 말고 기다리면 훨씬 더 좋은 가격에 좀 살 수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렸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언택트나 게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목표치가 낮아진 게 아니라 오히려 높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IT 반도체도 오히려 밴드 상단 자체가 좀 하단과 같이 높아진 형국이다.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다음에 배터리가 조정이 나온 구간에 오히려 바이오제약 같은 주식들이 좀 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바이오제약 관련되어서도 전략 수정하지 마시고 여전히 싸니까 이 순서를 좀 기다리자. 이런 말씀이 지난 절대 전략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이 부분입니다. 오늘 주인공 3인강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를 찍을 때 주인공이 있잖아요. 그리고 조연들이 있고, 그죠? 그리고 뭐 엑스트라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주인공은 저는 배터리라고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두 번째 주인공은 반도체고, 그리고 세 번째 주인공은 바이오 제약이라는 얘기죠. 이 주인공을 대체해 줄 수가 없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조연이나 엑스트라가 아무리 연기를 잘한다 하더라도 마켓 파워가 다르다라고 보는 겁니다. 조연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 자동차나 철강이나 금융주나 그 다음에 언택트나 게임이나 컨텐츠 이런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중국 소비주들 이런 것들. 이 3인방은 우리가 선택하면 안 되고 선택을 받아야 된다고 봐요. 누구로부터 선택을 받아야 되냐면 자본주의의 정점인 이 미국한테 인정을 받아야 된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딱 봤었을 때 배터리 같이 가야겠다. 미국의 어떤 성장과 같이. 반도체 얘네들 데리고 가야겠다. 미국의 성장과 같이. 바이오 제약 얘도 데리고 가야겠다. 미국하고 같이. 여기 뭐 미국뿐만 아니라 뭐 유럽 같은 어떤 이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이 선도 국가한테 필요한 존재가 됐을 때 이게 되게 중요한 저는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의 가치. 주식이 안 간다고 해서 이 가치가 바뀌진 않고요. 주식이 잘 간다고 해서 이 가치가 높아지진 않아요. 이건 말 그대로 돈이 추구하는 본질적인 거다. 그래서 배터리하고 반도체하고 바이오 제약이 저금리가 아니라 중금리로 넘어가면서 대체 불가능한 산업이 됐다. 그래서 얘네들 가지고 전 돌아가면서 한 번씩 터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시장 자체가. 그래서 배터리가 한번 심하게 터지는 구간이 한번 있으면 반도체가 바이오 제약이 좀 쉴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반도체가 좀 수익률을 좀 끌고 왔었을 때는 배터리나 바이오 제약이 수익률이 좀 더 젖을 수 있는 거고, 배터리나 반도체가 수익이 어느 정도 나면 더 이상 내기 좀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 바이오 제약이 좀 수익이 나는 거고. 근데 돌고 돌아 1, 2, 3 내에서 계속 순환이 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은 2022년도 3월 이후부터 굳어졌다. 중금리로 넘어가면서. 전 요 관점인 거거든요. 그래서 배터리가 잘 갈 때는 배터리 한번 크게 먹고, 반도체로 잘 갈 때는 반도체를 한번 또 먹고, 또 바이오가 잘 갈 때는 또 바이오도 한번 먹고. 이 중간에 우리가 굳이 비싸게만 안 샀다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 봤었을 때, 그러면 한 번씩 이렇게 먹는 거죠. 그 나머지 주식들이 시간 순서를 갖춰서 그 수익률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 이렇게 회복되다가. 이런 관점으로 지금 시장을 바라보면 심플하다. 그리고 대응하기도 훨씬 더 수월하다. 그러면 현재 시장을 우리가 추세 상승장으로 보지 않는 이유도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배터리가 꼭 필요했어요. 언제 제일 필요했냐면 작년도 9월 달에서 11월 달은 배터리가 꼭 필요했어요. 배터리가 없으면 수익이 아예 안 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1월 달하고 2월 달도 배터리가 필요했어요. 근데 9월 달에서 11월 달만큼 배터리가 장악하지는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작년도 9월 달에서 11월 달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37만 원에 매수해서 62만 원대까지 가져간 사람들과 저기서 이익 실현한 사람들과 삼성 SDI를 계속 기다렸다가 50만 원대에서 77만 원대까지 가져가서 이익 실현한 사람들과 포스코 케미칼을 가지고서 11만 원대, 10만 원대 사가지고 22, 3만 원대까지 가서 수익을 끌고 갔느냐가 승패를 결정을 했다 이거죠. 그게 수익률 결정한 거예요. 다른 주식들 수익 나고 손실 나고 다 떠나서 대박주를 가지고 있어서 이거 제대로 먹었느냐가 결정을 했던 거고, 그리고 이번 구간은 배터리도 수익이 났는데 이때만큼 영향력이 크지는 않았다 이거죠. 이때 영향력이 한 3이었으면, 배터리 영향력이 3이었으면 지금 1월 달에서 2월 달에 배터리 영향력은 한 2로 줄어든 겁니다. 3조 이상의 자금을 끌고 오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포스코 케미칼이 조금 쉴 때 LNF나 에코프로가 BM이 이제 치고 가는 거죠. 얘네들이 이제 더 이상 기대 수익이 이제 떨어지니까 폐배터리 관련된 주식도 한번 순환매 되는 거고. 그러면 오히려 이런 건 호재가 나왔을 때 한 번씩 정리를 해주는 게 훨씬 더 낫다 이겁니다. 같은 돈으로 수량을 더 늘릴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리면. 그래서 배터리는 제가 고점에서 좀 이익 실현 좀 하자라는 말씀 좀 드렸었고, 기다리면 훨씬 더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다. 그죠?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거 한 53이나 55. 그 다음에 삼성 SDI 한 73, 4 정도 좀 챙겨놨다가 기다리면 훨씬 더 좋은 가격에서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배터리가 여기서 좀 쉰다고 해서 이 판이 죽느냐?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죽을 거였었으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여기서 판을 깼었을 겁니다. 그리고 소부장으로 돌렸을 거고. 그죠? 소부장까지 싹 다 이제 망가뜨리는 흐름이 나왔을 거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9월 달에서 11월 달에 비해서 삼성전자 같은 높아졌잖아요. 그죠?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 9월 달하고 그 다음에 1월 달 비교하면 저점이 높아졌잖아요. 근데 이 기간 동안 실적은 꼬꾸라졌지 않습니까? 실적 하향치는 더 낮았잖아요. 근데 뭐가 줄었냐면 시간이 줄었잖아요. 기다려야 하는 시간. 바텀을 기다려야 되는 시간. 그죠? 시간이 줄어드니까 반도체와 관련된 주식들은 그럼 밑에서 사서 고점 나서 한번 좀 팔았으면 되겠네. 이런 식의 대응 전략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추세를 만들지 않으니까. 그래서 동진 세미캠이나 솔브레인이나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도 그래도 시장 수익률 정도는 나온 겁니다. 매매만 하더라도. 얘네들의 여기까지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시중 자금 자체가 뭐 5조, 4조 이렇게 축소된 구간이 아니라 7조에서 9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니까 역할이 없는 녀석들 가운데서 이번 구간의 수익률을 만들 수 있는 녀석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그럼 9월 달에서 이제 11월 달은 배터리가 꼭 필요했고 1월 달에서 2월 달은 반도체가 있었으면 더 좋았던 거예요. 여기에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이런 언택트 관련된 주식들이 낙폭과대가 일부 해소되는 흐름들이 게임주와 함께 같이 나왔었던 거고. 그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주식들이 같이 회복이 됐었던 거고. 그럼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도 잘 보면, 자, 금리에 대한 이 폭 자체가 낮아졌어요, 높아졌어요? 5%대보다는 지금 더 높아졌잖아요. 물론 총재의 발언 때문에. 근데도 불구하고 폭락이 안 나온 거나 직전 저점을 깨지 않아요. 그럼 이거는 악재를 삼켜먹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네이버나 카카오를 가지고 있거나 게임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시장이 박스권 구간이지만 얘네들은 아직 그 가격을 회복을 안 해줬기 때문에 아직도 싸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늦게 팔아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개의 업종 가운데 가장 소외받았었던 업종이 뭐예요? 바이오제약이잖아요. 그러면 바이오제약이 대한민국 산업에서 사라졌냐 이거예요. 안 사라졌죠. 뭐만 있었어요? 소외받았었잖아요. 근데 소외받던 언택트나 게임주들 이번 구간에 반등 좋았죠. 소외받았던 반도체나 이런 주식들이 이번 시장 구간에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올라왔죠. 소외라는 거는 싸다는 얘기인데 그 기간 동안에 배터리를 한번 먹었으면 되는 거고 반도체를 먹었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바이오가 그 역할을 해줄 것이냐 이걸 보는 겁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를 보면 오늘 약보합이에요. 80만 3천 원.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5만 6,700원, 한 1% 내외 정도 움직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삼천당 제약, 전고점 돌파하려고 하는 주식이 지금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전에는
혼자 싸웠어요. 각계 전투로. 근데 이제 지금은 HLB 같은 경우도 제로를 터뜨리면서 물적 분할은 제로를 터뜨리면서 급반등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반등에 동참하지 않았던 지원 사격들이 지금 알테오제는 이런 주식들, 그다음에 바이오니아 같은 이런 주식들이 지금 뭘 만들고 있어요? 도망갔었던 병사들이 다시 지금 뭉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주식들은 어떻게 되고 있죠? 어느 한쪽에서는 지금 차익 매물들이 동시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금의 순환이 지금 바뀌고 있구나. 그러면 지금 현재 투자하시는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박스권인데 9월 달하고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꼭 있어야 되는 거고 1월 달하고 2월 달도 배터리가 꼭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구간은 배터리가 쌌을 때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만 2,300 온다? 그럼 적시로 사는 거고 지금 적시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격 추세에 나올 때만 사는 거고 반도체나 언택트나 목표치는 좀 더 남아있는 거고 그리고 그 자금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바이오제어로 가고 있는 거죠. 이 3개월이라는 앞으로 남은 이 시간 동안 바이오에 대한 비중을 점점 늘려야 되겠구나에 대한 흐름들이 오늘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시장을 주인공 3인방을 가지고서 계속 돌리는 구조로 대응을 하면 훨씬 더 나은 결과가 계속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1, 2월에 선전했었던 배터리 반도체는 신규 접근까지는 다시 좀 기다림이 필요하겠고요. 바이오주나 언택트 게임주에 대해서 신규 매수 관점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이버나 카카오나 NC소프트,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고 바이오 제약은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오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도 동일합니다. 대신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좀 소부장 목표치가 도달됐던 주식들은 일부 좀 수익 실현하자라는 의견을 좀 같이 드리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자세히 확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주인공 3인방 바로 배터리, 반도체, 제약, 바이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들 가운데서 소외되어 있었던 바이오의 매수세 유입 눈에 띄고 있고요. 또 이 시장에서 언택트와 게임 같은 경우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섹터로 또 분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이 탄력을 높입니다. 현재 장중 고점 기록하고 있는데요. 개장 이후 1시간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